요즘 강아지나 고양이 많이 키우잖아요. 저희도 고양이가 있는데 이 고양이를 가만 살펴보면 진짜 액체가 아닐까 의심스러운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걸 보고 이것도 봐보세요. 자유자재로 형태가 바뀌고 액체가 되었다 고체가 되는 살아있는 무언가? 터미네이터2를 재밌게 보신 연배가 조금 있는 분들이라면 이 액체 로봇이 떠오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녹았다, 사람이 되었다, 우리가 보는 고양이의 모습 같기도 하죠. 그럼 고양이를 진짜로 과학적으로 액체로 분류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번 영상은 동아사이언스 기사 고양이는 액체일까 고체일까를 주로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이그노벨상이라는 노벨상을 패러디한 상이 있습니다. 요즘은 꽤나 유명해져서 언론에서 많이 다뤄지기도 했죠. 요약하자면 정말 쓸데없어 보이면서도 재밌거나 엉뚱하고 기발한 과학적 성과에 주는 상입니다. 그 중에서 2017년 고양이가 액체임을 증명하는 논문을 발표해 이그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소개하기 전 먼저 유변학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물리학의 하위 학문으로 물질이 흐를 때 어떻게 변형되는지 연구하는 학문이죠. 쉽게 생각하면 마치 세상의 모든 물질이 액체와 고체로 나뉠 것도 같지만 사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보다 200억 배 점성이 높다고 알려진 피치 낙하 실험도 유명하고 당연히 고체라고 생각할 유리도 사실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흐르기에 지어진 지 수십 년 이상 지난 건물의 창문은 위쪽보다 아래가 더 두껍죠. 고전 물리학에선 고체에 작용하는 탄성이라는 특성과 액체와 기체에 작용하는 점성이란 특성을 설명하지만 이게 참 칼같이 나뉘지가 않습니다. 플라스틱이나 녹말용액, 페인트 같은 많은 종류의 물질이 점성과 탄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죠. 이를 점탄성이라고 부릅니다. 식품산업계는 온통 점탄성 물질로 가득합니다. 밀가루 반죽은 왠지 고체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흘러내리니까 액체일까요? 케첩과 마요네즈도 비슷하게 끈적이면서도 흘러내리죠. 액체라고 부르기도 고체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물질들의 이런 특성을 고려했을 때 고양이도 충분히 액체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구독해주세요. 프랑스 리옹대 물리학 연구소에서 일하는 마크 앙투안 파르딘이라는 연구원은 액체에 가까운지 고체에 가까운지를 정의하는 데보라수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예로 와인을 잔에 부었을 때 아주 빠르게 잔의 모습으로 당기죠. 변화 시간이 짧은 이때를 데보라수가 1보다 적어진다고 하고 액체에 가깝다고 봅니다. 반면에 반쯤 녹은 플라스틱을 와인잔에 붓는다면 잔의 모습으로 담기기까지 꽤 오래 걸릴 겁니다. 그러면 데보라수는 1보다 커지고 고체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파르딘 연구원은 고양이 사진과 영상을 찾아본 후 고양이의 이완 시간이 빠르면 1초에서 느리면 1분 정도 사이라고 결론 냈습니다. 관찰 시간에 따라 상자, 세면대, 냄비 등 고양이는 자신이 들어간 장소의 모양에 따라 변형되는 유변학에서 말하는 액체의 특성을 충분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는 고양이는 액체라고 칩시다. 상자에 들어가려고 움직이는 고양이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때는 분명 탄성이 있는 완벽한 고체인데 말이죠. 문제는 또 있습니다. 특정 모양의 컵에 물을 따르면 물은 순식간에 그 컵의 모양으로 담기고 그 시간은 어떤 컵에 담든 마찬가지입니다. 케첩도 시간이 좀 더 걸릴 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물처럼 그릇의 모양에 따라 똑같이 변합니다. 그러나 고양이는 이렇게 다 녹아내릴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천차만별입니다. 3초일 수도 1분일 수도 더 오래 걸려도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또 액체라고 단정짓기엔 애매합니다. 파르딘은 고양이의 여러 특성을 관찰했습니다. 콧물이나 녹은 치즈를 떠올려보면 길게 쭉 늘어나는 모습을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이를 모세관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너무 잡아당기면 어느 지점부터는 끊어져 버리죠. 물론 고양이가 끊어지지는 않겠습니다만 구석에 끼인 고양이를 상체만 잡고 끌어낸다면 상당히 길게 쭉 늘어나죠. 과하게 늘어나기 직전 고양이 하체가 쏙 빠져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고요. 파르딘은 이런 현상을 이용해 고양이의 표면 장력도 구할 수 있으리라 제안했습니다. 자신보다 작은 상자나 바구니에 담긴 고양이를 보면 분명 표면 장력이 상당해 보입니다. 나뭇잎에 붙은 물방울은 동그랗게 뭉쳐있다가 조금만 기울여도 둥근 형태가 유지된 채로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고양이가 마치 물방울처럼 상자 위로 둥글게 튀어나온 모습을 보면 이런 물방울과도 형태가 비슷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살짝 기울였을 때 흘러내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항복 응력이란 것도 있습니다. 케찹이 든 병은 가만히 뒤집어 들고 있는다고 케찹이 줄줄 흘러나오진 않습니다. 탈탈 털거나 쥐어짜야 흘러나오죠. 한 번 병에 담긴 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기울인다고 고양이가 흘러내리지는 않죠. 어느 정도까지는 고무막이라도 있는 것처럼 기울였다 돌려놓으면 원상복구 되어버립니다.
파르딘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활동적이고 겁도 많은 아기 고양이는 고체에 가깝고 아무 곳에나 들어놓는 나이 든 고양이들은 훨씬 액체에 가까운 특성을 보인다. 유변학의 관점에서도 고양이는 충분히 액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의 논문은 정말 진지하게 고양이를 액체로 고려해야 한다는 학문적 연구 과정이라기보단 다들 느끼셨겠지만 학문적 농담이라고 봐야 합니다. 변수를 어떻게 측정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농담 삼아 고양이는 액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고체겠거니 생각하는 것과 달리 진짜로 액체로 분류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논문이었죠. 이러한 파르딘의 논문은 과학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단조롭고 천편일률적이고 지루한 과학 논문의 형식에 큰 웃음을 주기도 하였고 고양이를 매개로 사람들이 유변학으로 입문할 수 있게끔 유도하기도 했죠. 비슷한 성격의 독특한 논문은 또 있습니다. 2021년 이그노벨 생물학상을 수상한 주잔네 쇠츠 스웨덴 룬드대 교수팀은 10년에 걸쳐 고양이의 울음소리를 연구했고 상황과 기분에 따라 소리가 어떻게 바뀌는지 분석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아주 인상적인 부분은 고양이들은 사람의 말을 알아듣지만 의도적으로 무시한다는 점입니다. 어쩐지 그런 것 같더라니 기분 탓이 아니었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즐거운 만우절 보내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웬일로 발음이 그렇게 좋아요? 오늘은 컨디션이 좋네요. 저번에 코 막히셔 안 됐대. 조금만 기울여도 조금만 기울여도 빨리 하고 싶지 않아? 지주냥쭈 조금만 기다려도 그거 다 마지막에 넣어버린다. 예.